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어떻게, 민법 공부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어떤 방법이 합격에 도움이 되는지.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어떤 방법을 잘못 쓰면 합격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3년 아니면 길게는 7년까지 하는 수험생도 봤어요. 작년에 제가 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이의제기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 이의제기한 문제가 A형 80번 문제였는데 그게 모두 정답으로 제가 이의제기한 게 채택이 됐어요. 그랬더니 타사에 다니는 수험생이 그 이의제기 한 문제 때문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본인은 안 오고 대신 처남이 왔어요. 처남. 저 전라도에서. 저희 회사 수험생이 아니에요. 대신 근데 매형이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매형이 작년에 시험 치고 나서 맞춰보니까 모자라는 거죠. 한 문제가.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책까지 다 태웠대요. 그랬더니 한 달쯤 뒤에 그 양민이라는 강사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그게 모두 정답으로 되는 순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 인사를 하러 일부러 올라오셨더라고요. 전라도에서. 근데 그 매형이 7년 공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엇박자가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엇박자 되면. 어떻게 하면 시험 기간을 단축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동차 합격을 효율적으로 할 건지, 그에 관한 몇 가지 방법들, 구체적으로 방법론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만 제가 모아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제가 여기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글자 보이시죠? 기본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전부 읽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닙니다. 강의할 때 중요하다고 뭐 한 것만? 밑줄 작업한 것만 읽어요. 왜냐하면 다 읽으려고 하면 너무 머리 아파요. 그리고 민법이 분량이 많아서 민법은 전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콘텐츠가 있으면 기본 강의에서 한 40% 정도 한다면 심화 강의에서 한 60% 이렇게 해나가요.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서. 한꺼번에 다 끝내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다 읽는 거는 무리라는 거죠. 그럼 뭐만 터치한다는 거죠? 강의할 때 뭐 한 것만? 밑줄 작업한 거 있죠. 그것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전부 읽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요? 심화 강의 시점, 그 시점부터는 전부 읽어도 돼요. 왜요? 막힘 없어요. 크게 막힘이 없으니까요. 걸리지 않고 쭉쭉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머리만 깨져요. 머리만 깨지고 1시간 내내 읽었는데도 그러는 수험생들 계세요. 1시간 읽었는데요. 선생님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요. 왜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걸 붙잡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는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그냥 체킹만 하고 넘어가요. 안 건드렸으니까 그거는. 건드리지 않은 건 나중에 건들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때 보시면 너무 쉬워요. 지금은 내가 1월 달에 막 책 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나중에 4월이나 5월에 보죠. 여기 체킹돼 있잖아요. 그때 보면 뭐야? 이걸 창피하게 여기다 왜 밑줄 그어놨어 내가. 모른다고. 나중에 보면 그냥 귀가 쑥 열려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봐야 될 타이밍이 있어. 타이밍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읽어나가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 답변 됐죠? 예. 두 번째 거 보실게요. 민법은 4개 파트인데요. 어느 파트부터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요? 어디부터? 계약법, 그리고 특별법, 그리고 총칙, 물권법. 이 순서를 적극 추천합니다. 민총부터 보시면 민법 너무 어렵게 들어가세요. 여기부터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원래 민법의 출발은 어디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에서 민법이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순서가 좀 바뀌어있죠. 민법 공부 먼저 하나요? 아니면 1차 과목 학계를 먼저 공부하나요? 어느 거 먼저 하나요?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거 선택하십니다. 이건 누구한테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정답이 없어요. 나한테 맞는 거, 나하고 합이 잘 맞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금융 쪽에 일을 하셨었다 그러면 걔를 먼저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민법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2차 과목에 영향을 주는 과목이라서 한 과목 그 이상이거든요. 민법을 끝내면 절반 이상 끝낸 거예요. 근데 학계로는 그냥 한 과목이에요.
2차 과목에 영향을 주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끝내시면 훨씬 2차에도 유리하고 그다음 실무 나가서도 굉장히 도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본인한테 맞는 거 선택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보실까요? 네 번째. 기출문제는 어느 시점에 풀어나요? 처음부터 기출문제 풀으면 안 돼요. 아까 기출문제가 약 85% 나온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기출문제 잡으려고 그러면 머리 깨져요. 왜요? 안 풀려요. 이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여기 보십니다. 심화 이론 정도,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잡히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죠.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푸는 거는 무리라는 말씀 드립니다. 처음부터 풀면 좌절해요. 안 풀리거든요.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처음부터 기출문제 들어가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요. 인강을 부배속으로 빨리 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정상 속도로 보는 게 좋은가요? 여기 답변 적어놨어요. 1차 과목은 어느 속도로? 정상 속도로. 왜냐하면 적지 않은 수험생들 합격 시험을 보면 뭐라고 적느냐면 2배속으로 해가지고 빨리 돌리세요. 빨리 돌리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에만? 2차 과목에는 타당성이 있어요. 2차 과목은 암기 과목이거든요. 근데 1차 과목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개론도 민법도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 과목이라서 빨리 돌리는 거는 무의미해요. 제가 어느 수험생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제 특히 이런 분들이 누가 많으냐면 내년 5월이나 6월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요. 2배속으로 들려. 그럼 제 목소리가 지금 톤보다 몇 배로? 2배로 빨리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기회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할 기회가 1도 없다는 말은 민법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 과목이 아니라 뭘로? 암기 과목으로 다 바뀌어요. 그 순간에 머리 터지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거 불가능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면 이해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럼 암기할게요. 20%도 되지 않아요. 1000개 중에 20%밖에 안 돼요. 근데 다 암기를 하게 되면 1000개를 다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2차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먼저 하시기 위해서는 속도를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5월달 아니면 6월달 이런 수험생 늦게 오시는 분들은 특히요. 자기 2.5배속으로 봅니다. 2.5배속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이게? 엄청난 속도로 막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번 들었는데도 내용 모르겠대. 3번 들어도 왜요? 생각할 시간을 1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리를 하나 물어보잖아요. 하나도 답을 못해요.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민법이나 개론은 천천히 들으세요. 천천히.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인강만 계속 돌려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기본서 보는 거를 병행해야 하나요? 이 부분도 2차 과목하고 달라요. 2차는요. 계속 돌리면 돼. 2차는 그냥 인강을. 근데 1차는 아니에요. 1차는 뭐하고 같이요? 기본서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인강만 듣는 거는 좋은 점수 받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반드시 책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인강을 10번 보는 거 있죠. 인강만 10번 봤어요. 책 안 보고. 이분하고요. 인강하고 책을 3번 본 분하고 시험 보잖아요. 누가 이겨요? 책 3번 본 분이 훨씬 나아요. 인강만 보는 거는 본인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그래 오래 남지도 않고요. 제대로 자리 잡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병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훨씬 더 빨리 자리 잡고요. 오래 남습니다. 다음 7번째 질문이요. 위에 빠져 있고요. 위에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자, 민법은 몇 회독 정도여야 80점 이상 할까요? 라고 했죠. 80점. 이 정도 되면 합격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민법이 질문 드려볼게요. 65점 정도 나와요. 그럼 내년 7월이나 8월에 65점 나와 모의고사. 그럼 어때요?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2차를 전력 질주를 못한다는 게 결론적으로 돼요. 아, 나 이 민법 하고 있다가 2차 하고 있다가 2차 막 공부하다가 보면 민법이 몇 점 나와요? 65점이죠. 어떤 때는 그럼 57.5도 나와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합격, 불합격 그 선 근처에 있다는 거죠. 그럼 2차에 전력 질주를 못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는 점수가 반드시 필요해, 1차 과목이. 그래야 2차에다가 힘을 확 쏟거든요.
전반부까지는 내년 5월 전반부까지는 민법을 최대한 모든 거에다 역량을 다 쏟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차 과목에. 일반적으로요. 심화 이론 2번, 문제풀이 2번을 마치면 80점 이상 가세요. 이때 되면. 근데 이건 너무 늦잖아요. 시간적으로 늦어. 그래서 전 땡길 거예요. 올해 땡길 거예요. 내년 3월에 이 정도 가도록. 내년 3월에 이 정도 가도록. 그래서 미리 다른 학원보다, 다른 회사보다 4개월 정도 빨리 민법 끝내는 걸로. 그래야 2차를 전력 질주하니까. 그리고 내년에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짝수에 쉽다고 그랬죠? 1, 2차 동차 끝내셔야 돼요. 만약에 못 끝내시면 후년에 걸리죠, 후년에. 그 후년 어렵다고. 후년에 잘못하면 떨어지면 이제 3년 공부가 되는 거야. 내년에 무조건 승부를 낸다 이거죠, 동차, 그죠? 동차 내셔야 돼요. 그래도 민법은 내년 3월달 이전에 끝내는 걸로. 타사보다 4개월 이상 빨리 끝낼 거야, 합격권으로. 이게 저의 목표이고 여러분하고 합의해요. 8번째, 모르는 부분은 뭐 할 때까지요? 알 때까지 계속 붙잡고 씨름하나요?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어떻게 돼요? 체크해두고 넘어가요. 그게 나중에 보면 넉 달 뒤에 보면 내가 이걸 왜 고민을 했어? 너무 그냥 쉽게 뚫려요. 왜요? 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잡잖아요. 그러면 부분이 금방 파괴가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건 그냥 두세요. 씨름해봤자 시간만 낭비가 될 뿐입니다.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후반부에도 모르는 건 그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건 질문하시면 돼요. 내년 후반부에도 모르는 게 있어. 그거는 강사한테, 저한테 질문 드리면 됩니다. 9번째요. 11월, 12월 2달간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방법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근데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중개사 6과목 중에 양이 제일 많은 과목이 2개죠. 어느 거? 민법하고 공법이에요. 이거는 단기에 2달 만에 끝낼 수가 없어요. 최소한 넉 달이에요. 넉 달. 다른 과목은요. 2달에 충분히 합격권에 가요. 중개사법 20일이면 80점 가요. 2차 과목 충분히 가요. 근데 민법, 공법은 2달에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미리 내가 담금질을 해두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민법, 공법 2과목을 기본하고 심화를 2회씩 미리 수강을 해두시는 거죠. 미리. 그리고 올해 저의 전략은 이거예요. 11월, 그 다음에 12월. 이때 저는 지금 우리 프로그램상으로는 입문 과정이죠. 무슨 과정이죠? 근데 저는 전략을 바꿔서 입문 과정은 말 그대로 용어나 해설하고요. 간략하게 그냥 소개만 하고 가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년에 동차할 때 부담이 돼요. 후반부에. 공법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2월 달까지 끝낼 거예요. 민법을. 그러기 위해서는 11월, 12월에 우리 총 4편이죠. 계약법하고요. 특별법. 계약법하고 특별법을 이때 집중적으로 깨나갈 거예요. 입문과정 그 이상을 할 거예요. 훨씬 더 들어갈 거예요. 기출문제까지요. 70% 정도까지 해결해 드릴 거예요. 원래 이게 1월 달에 할 거예요. 1월 달에 할 거를 지금 해버릴 거예요. 11월, 12월에. 여러분한테 제가 세게 치고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월하고 그러면 2월에는 원래 이때 기본 강의 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어디만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남은 게 뭐죠?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이 부분을 1, 2월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언제 끝내는 걸로? 2월 달에 끝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2월 달에 민법이 끝난다는 말은 타사 수험생들은 언제 끝나요? 6월 달에 끝나. 6월쯤에 끝나 민법이요. 넉 달 빨리 끝내기 하겠다는 거죠. 넉 달 빨리 기출문제를 올리겠다는 그 기출문제까지. 그러면 2차를 공법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누르랄라 여유 있게. 그럼 내년에 동차의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말씀. 그래서 전략적으로요. 넉 달 빨리 갈 거야. 넉 달 빨리. 이거 이때 하고요. 이때. 이거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약속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우리 이때 할 거예요. 이때 해버릴 거예요. 이때. 계약법하고 특별법. 여기는 민초하고 물권법. 기출지문 정리를 100까지는 못 가고요. 100까지는 못 가고 70% 이상으로 올릴 거예요. 이게 올해 저의 전략입니다.
이 패턴의 이 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넉 달 빨리 가겠다는 거죠. 4개월 빨리요. 4개월 먼저 진행을 해서 먼저 1차를 안정을 시켜서 2차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열 번째 볼까요? 나 재도전하는데 인문 강의 보아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드렸죠. 예. 아닙니다. 재도전하시는 분은 여기요. 심화나 요약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 찍어놓은 인강이 있거든요. 올해 찍어놓은 인강 심화나 요약 과정을 12월까지 그냥 완성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미리 끝내는 거죠. 미리. 재도전하시는 분은. 그래서 1월부터는 2차 과목에 전력 투구하도록 이렇게 미리 당겨서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재도전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인문 강의부터 이렇게 너무 늦게 가는 거는 좋은 방향 설정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치고 나가셔야죠. 빨리. 그 다음 11번째 질문이죠. 총 7단계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어요. 총 7단계.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요약과정, 문제풀이과정, 모의고사 과정, 마무리과정. 총 7단계입니다. 입문, 그 다음에 기본, 심화, 핵심 요약 정리예요. 요약 정리. 그 다음 문제풀이. 그 다음 통영 모의고사.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입니다. 마무리 정리. 이거는 전사 모든 회사가 경쟁 회사가 모두 똑같아. 이 프로그램 7단계 커리큘럼은. 이걸 모두 소화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데요. 여기 답변 볼까요? 중개사에 올인하는 수강생, 올인한다는 거는 직장 다 정리해버리고 이것만 공부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전 과정 소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난하게 합격해요.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흔들림 없이 합격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쉽다 어렵다 아무 상관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부를 많이 한 수험생 있죠. 프로그램을 다 소화하신 분 이거. 이 전 과정을 다 꾸준히 소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험 난이도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 돼요? 80점대를 합격해버려요. 그럼 난이도를 막 얘기하는 분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몇 개를 빼가지고요. 나 이거하고 여기하고 2개만 했어요. 2개만 했어요. 이런 분들은 정리가 덜 된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뭐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커리를 생략할수록. 두 번째요. 직장인 아니면 아이 육아를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7단계를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죠. 기본, 심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마무리요. 기본, 심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마무리. 4단계는 필수로 하셔야 돼요. 필수로. 4단계. 이걸 빼면은 답이 없어요. 이 4과정을 빼버렸다 그러면 제 강의를 들은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으신 분은 전 과정을 다 소화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요. 이렇게 4과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3번째요. 저희는 수험생 분들에게 편법을 가르치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꾸 수험생들이요. 후반부에 오시는 수험생들 아니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자꾸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 딱 한 단계만 알려달래요. 한 단계만 할 수 있도록 찍어달래요. 그거는 뭐냐면 저희한테 편법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어떤 편법을 부려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지를. 저희는 편법을 가르치는 회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강사가 아니고요. 전 과정을 이렇게 소화를 해주셔야 무난하게, 무탈하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난이도가 어려웠다, 쉬웠다 상관없이 붙어버려요. 아무 관계없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 과정을 이렇게 따라와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가장 무난하고 흔들림 없는 합격 전략이다라고 이거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이 없다면 이 과정이죠. 아까 4단계 과정, 그 과정을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험생들이요 가장 이상적인 강의를 이렇게 꼽습니다. 2가지 꼽죠. 가장 간결하고 쉬운 설명 아니면 가장 높은 적중률 이런 강의를 선호합니다. 이 2가지를 열망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랜드프로의 저 양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수험생들이 합격할 때 제일 필요한 3요소가 있는데 그 3요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교재, 그리고 열정을 가진 수험생, 그 다음에 좋은 강사를 만나는 거죠. 세 가지가 합을 이루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강사를 만나더라도 수험생이 공부를 안 하죠. 답 없어요. 수험생 변수죠. 이 수험생이 자기 변수를 통제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험생 변수 중에 뭐냐면 집안의 도움을 잘 받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데 집에서 계속 태클을 걸거나 무슨 일이 터지거나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쪽으로 신경이 쏠리기 때문에. 그거 통제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건강 문제. 이게 장년층이기 때문에 건강을 본인이 잘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1년 공부하시잖아요. 뒤로 갈수록 머리가 아프고요. 어깨 이런 데 많이 아프세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미리 우리 운동 꾸준히 해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머리가 좋으셔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 머리 좋은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끈기예요. 참고로 수석 합격자는 머리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수석 합격자는 이쪽 공부를 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쪽을 전혀 공부 안 하신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맹렬하게. 끈기만 있으면 돼요. 끈기만. 끈기만 가지고 오시면 합격하세요. 왜 끈기가 필요하냐면 독하신 분은요, 빨리 포기하시더라고요. 독하다는 건 열정이 압도적으로 큰 거거든요. 열정만 있고 독하신 분은 빨리 불탔다가 빨리 포기를 하세요. 그런 분보다 오히려 끈기 있는 분이 계속 잘 버티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 한 5월쯤 되면 한 번쯤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 중에서 공부하시면 3번 정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5월 달에, 7월 달에, 그다음 9월 달에. 그냥 그걸 포기만 안 하면 합격하세요. 프로그램 다 소화하시고. 그래서 끈기는 수험생,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교재 그리고 좋은 강사, 이 3가지가 합체가 되는 일, 그게 합격에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이 3가지를 저희 랜드프로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3가지가 합체가 되면 민법은 자신 있게 80점 이상 고득점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법 짱이 되기를 원하시는 수험생이라면 저 양민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빠져있네요. 민법은 양민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진다고요. 저는 제 인생이 제 와이프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졌어요.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혼자 있어서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결혼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카드부터 핸드폰 뭐 다 통제를 해서 민법은 둘로 나눠져요.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그래도 저를 만난 이상 여러분은 민법 80점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끝내는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만 쫙 소화해 주시면 전제 조건이. 근데 여기서 자꾸 이탈하거나 이러면 그거는 제가 어떤 보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다 소화해 주시는 조건, 그리고 포기만 안 하시는 조건, 이 2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저는 여러분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합격을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랜드프로를 선택하신 것, 그리고 저 양민을 선택하신 거지 신의 한 수임을 내년에 확인시켜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